네, 오늘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빅터뷰 시간 오늘 시작할 텐데요. 연초 기대가 이만큼 컸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 기대가 무색하게 1월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많은 조언 받아보려고 이분과 함께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고요. 강한국 작가님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예. 1월 효과로 제가 오프닝 멘트를 열었습니다. 1월이 근데 작가님 항상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특히 또 5월에도 중요하고 네. 거의 1월의 끝물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왜 1월이 중요한가? 이게 그거 일단 중요한 중요해요. 거잖아요. 왜 중요하냐면요. 1월에 수익이 나면 그 해에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거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똑같아요. 사실 미국이 되게 두드러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950년 후에 그 1월에 수익이 나고 그 해 주식시장이 5% 이상 하락한 게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확률 정말 높은 거네요. 엄청 높죠. 네. 90% 이상이죠. 네. 한마디로 안 망할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1월이 좋고 그 전체에 큰 수익이 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안타까운 게 또 뭐냐? 1월 수익이 안 좋다 할 경우에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해 수익이 날 확률이 50%대로 확 떨어져 버려요. 생각보다 1월 성적표 하나만으로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지금 오늘이 1월 25일이죠. 그죠? 네. 일주일 정도 남아있기는 한데 그 왠지 분위기상 한국 시장은 마이너스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6, 7% 이미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일 동안에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확률이 높진 않겠죠. 그렇죠, 지금 7%니까. 그런데 미국은 지금 1월 25일까지 한 연말 대비 한 3.5% 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얘도 마지막 주 꼬꾸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플러스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네. 24년에 미국장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국장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1월의 성적표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는 특히 한국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뷰를 많이 생각보다 낮추셔야 된다는 거네요. 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제 한국 시장은 좀 덜 긍정적으로 보고 미국 네. 시장은 좋게 본다라고 했는데 12월 말까지 한국장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씨 틀렸나 했는데 1월에 와니까 얼추 맞았나? 이러고 맞아가고 있습니다. 있어요, 작가님. 슬프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장에 대해서 1월 성적표가 이렇다라는 특징과 올해의 투자 포인트로 가지는 특징이 2024년에 또 특별히 또 있을까요? 한국은 또 이제 총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 그 이 총선이라는 친구 전 6개월, 후 6개월이 보통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 변수를 합쳐보면 올해는 한국은 네, 점점 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게 있잖아요. 또 24년에 선거가 76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는 뭐 대만, 뭐 우리나라, 미국 뭐 이렇게 하면 76개요? 네, 대만 이미 치렀는데 그 결과로 사실 살짝 좀 별로 안 좋고요. 우리한테.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미국이 가장 큰 거고 한국도 당연히 크죠.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EU도 의회를 뽑고요. 영국도 선거가 있고 일본도 있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얘네들도 이제 사실 바로 라이벌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러우 둘 다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푸틴 아저씨가 이기겠죠.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아마 그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또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전쟁 변수가 흐름이 어떻게 되죠. 될지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네. 변수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뒤편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한국장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그러면 미국장만 놓고 본다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도 될까요? 그쵸. 이게 사실 한국이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미국 주식이 좋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 시장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일단 미국 시장이 망하면 한국 시장도 무조건 같이 망하거든요. 100% 확률로. 근데 미국 시장이 일단 좋으면은 얘가 그래도 한국 시장을 어느 정도는 캐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네. 미국에서 가장 키워드는 요번이 재선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해도 맞는데 재선해요. 아마도 지금 있는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바이든이면은 4년 했는데 4년 꼭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트럼프 같은 사람한테 별로 지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질 수 없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엄청 잘 연설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예. 이번에는 작가님 해주시면 제가 해야 돼요? 제가 다시 오케이. 연설을 봤더니 네.
하지 말고 아니 너무 멋있는데요, 그때? 네. 같이 할까요? 돈을 많이 작가님 풀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풀겠습니다. 풀겠습니다. 풀어, 그죠? 예,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바이든이면 일단 파월을 좀 불러가지고, 우리 금리 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넌지시 설득을 좀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관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돈을 좀 푸는 게 어떻겠습니까? 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고요. 근데 뭐, 그 수혜가 이제 딴 나라한테도 조금 오기는 하죠. 네. 근데 물론 미국보다는 수혜를 덜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처럼 이제 그렇게 엄청 화려할 것 같지는 않죠. 한국 시장이. 네.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긍정적인 팩터는 맞긴 맞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요즘 보시는 네. 지금의 1월의 분위기가 2월에도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사실 과매수 구간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으로 활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장기적이랑 단기적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는요. 그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을 때 그때 사면은 1년, 2년, 5년 후에 왔을 때 수익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그걸 또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리고 올해는 또 그 재선해니까 재선해도 보통 1년 내내 오르기는 하는데 네. 근데 재선해는 보통 2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조정장이 오는 경우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1980년 후에 7번 중에서 5번 정도는 그 구간,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조정장이 왔어요. 그러면은 숏을 가야 되나요? 단기적으로? 근데 숏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할 때는 꼭 그 한 달만 해야 된다. 그거에 다시 오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숏을 딱 갔거든요. 배팅을 했어 2월 15일 날. 네. 한 달 후에 보는데 그 제 전망이 틀려가지고 계속 올랐어요 나스닥이. 그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씨, 야 그래도 팔 수 없지. 본전은 가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강력하죠. 근데 그거는 진짜 본전심리.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왜냐면은 사업부터 쩍쩍 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숏을 하신다 하면은 3월 중순이나 말에 무조건 포지션 청산, 돈을 벌었든 못 벌었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숏하는 시장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단기적으로 정말 마음을 확실하게 먹고 내가 이익을 받던 아니면 손실 구간이든 과감하게 거기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난 그거 도저히 못할 것 같다 하면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말고 차라리 기다렸다. 그냥 그쪽 아니면 그냥 3월 말에까지 현금 보유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든지 그런 것도 방법인데 근데 이제 내가 숏 포지션을 들어가가지고 그때 난 죽어도 청산 못할 것 같아 손실 보고 네. 그럼 하지 마세요. 예. 미국 소형주 투자 이야기도 작가님 해볼게요. 수익률 괜찮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지금이라도 포트에 비중을 넣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미국 소형주요. 보통 이제 소형주가 대형주의 절대 우위를 잡는 기간은 보통 2월 15일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네. 그 후에도 좋기는 좋은데 이제 뭐 대형주 대비 엄청 초과수익이 나거나 이제 그런 건 기대할 수가 없고 네 그래도 물론 저는 당연히 소형주 포지션도 어느 정도 가져갑니다. 예. 그러면 미국 주식에 만약에 투자 비중을 본다면 지금은 어떻게 좀 꾸려가야 되는 건가요? 미국 뭐 소형주 퀀트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러셀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은 어떤 게 매력적일까요? 저는 사실 뭐 S&P 500, 나스닥, 그 뭐 러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마이크로 주식 소위 네. 이제 좀 작은 소형주 다 좋다고 봅니다. 근데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는 이 모든 곳에서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가 오히려 작가님 올해 포트 구성을 미국 주식에 함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뭐 3월 중순이나 말에 이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보통 미국에서 계절성 흐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클이 그 4년 대선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사이클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는데 그나마 올해는 재선을 노리는 현 대통령이 있다라는 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렇죠. 일단은 왜냐면 어떤 대선이냐면은 이제 있던 사람이 8년 하고 이제 물러나가는 대선도 있거든요. 그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오픈 필드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2명이 오잖아요. 네. 그럼 기존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직히 누가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나 아니니까. 나는 할 일 다 했고. 그래서 난 할 일 다 했고 네. 이때는 내가 굳이 연준과 정부를 불러가지고 우리 돈 좀 풀어야지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때 비극적인 해가 많았죠. 2000년, 2008년 뭐 이럴 때. 예. 그렇죠. 물론 안 비극적인 해도 있었는데 네. 그 이렇게 이제 오픈 필드라서 2명의 새로운 그러니까 인간이 나왔을 때 주시장이 망가진 사례가 꽤 자주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 계절성과 변수 타이밍은 저희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 뷰를 살짝 작가님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도 궁금해서요. 코스피 2400선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레버리지와 인버스면 어떤 사람은 크게 올라간다고 베팅한 것도 어떤 사람은 내려간다고 베팅한 거죠. 그렇죠. 예. 이 지수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강하게 붙은 네네. 상황인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잘 모르겠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고요. 저 네. 어디서 작가님 인터뷰를 봤는데 네. 여러 가지 올해 투자 뭐 비법을 알려주시면서 네. 올해는 10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를 제시를 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1번이고요. 네. 그것도 한 100점 만점 80점 정도는 드는데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금융기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말씀 못 하시죠. 이제 왜냐면 이제 그런데 작가님만의 저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포지션을 좀 줄여라라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인버스 포지션 이런 것 때문에 long 비중이 좀 확실히 준 거는 맞고요. 그 세 번째는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가격을 따라라. 한마디로 예를 들면 뭐 지수가 60일 2평 뭐 위에 있으면은 들어가고 밑에 있으면 팔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레버리지 인버스 이쪽으로 하나를 쏠려서 가는 전략은 지금은 별로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하락이 이제 우위를 네. 잡았으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인버스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지수가 2평 위로 올라오면 그거를 레버리지로 바꿔 끼고 이런 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종목 좀 이제 플렉시블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예. 인버스 이야기를 해볼게. 저희 지난번에 인버스 정리를 하셨다. 예. 빠이빠이라고 네. 슬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 오는 길에 제가 이번 주에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못 봤는데, 네. 뭐야, 다시 60일 위로 올라왔네 하니까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멍청해 보이잖아요. 왜냐면은 인버스가 떨어질 때 손절을 했고 다시 올라가니까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모든 사람의 본능에 이제 그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추세 추종이라고 하고 이게 결국 돈이 벌립니다. 네. 이게 되게 멍청해 보이잖아요. 야, 얘가 손절한 후에 오르고 있네. 근데 오르니까 다시 들어가네. 얘 바보 아니야 하실 텐데, 이 추세 추종이라는 것이 추세로 반대로 가는 것보다는 늘 돈이 많이 됩니다. 네. 근데 늘 그렇다는 건 아니죠. 네. 그죠. 그러면 일단은 뭐 시기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난 해에도 소형주도 담으시고 그리고 인버스 같이 운용을 하셨잖아요. 네네. 올해도 비슷한 전략으로 일단은 큰 틀은 잡고 네, 계시죠. 맞아요. 4월 말까지 그렇게 잡고 있고, 네. 그리고 4월 말 후에는 그 소형주들이 다 사라지겠죠. 네. 다 사라진다? 네, 왜냐면은 특히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총선 후 5월, 10월이기도 하고 그냥 5월, 10월도 나쁘고 그리고 짝수 5월, 10월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형주들 빠이빠이 하고 이제 한국 주식은 일단 6개월 동안 좀 그렇죠. 6개월 동안은 보기도 뭔가 하기도 힘든 상황? 그렇죠. 이제 그때는 한국 주식을 제가 보유를 별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네. 주식 비중 자체를 줄이신다는 말씀이실지 아니면 한국 주식을 하지 않는 그 룸을 주식 룸이 있으니까 미국 주식으로 채우실 건지. 미국 주식으로 다 채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네.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이 좀 너무 커지니까 네네. 뭐 그거를 뭐 채권을 하든 금으로 하든 현금으로 하든 뭐 그런 식으로 좀 나눌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많이 까다롭네요. 네, 까다로워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 네. 뭐 종목 이야기는 작가님과 많이 하진 않지만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네네.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쪽에 투자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지. 네, 전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반도체를 볼 때 제일 중요한 지표가 뭐냐 하면은 그 반도체 수출 증가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달이 1월이죠, 그죠? 그러니까 1월, 1월이죠. 그러니까 24년 1월 수출이 23년 1월 수출보다 몇 프로 늘었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게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 달 증가율이 20%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난 달엔 몇 프로였냐. 그러니까 지난 달에 15%였으면은 이제 이번 달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15% 20% 가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그게 이제 2달 연속으로 증가율이 더 좋아지면은 그때 매수하는 전략을 썼으면 우리가 23년 3월에 들어갔을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때 들어가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평균 한 80% 정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23년 3월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80%가 아니라 20%도 안 올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좀 상승할 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맞죠. 23년 3월 네. 대비. 제가 알기로는 뭐 그래도 50%, 60%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먹을 룸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을 복기를 해보면 작가님 네. 굉장히 그 계절성 측면에서 알려주신 그게 굉장히 승률이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전망도 1월까지 저희가 커버를 해보면 거의 다 맞는 상태로 가고 있어서 와 정말 이 계절성과 이 모든 것이 딱딱딱딱
들어맞았다라는 게 지난해의 시선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그러면은 매년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올해는 훨씬 덜 맞을 겁니다. 이제 작년에 제가 이렇게 기저성 전망 1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한 얼추 80% 정도 이제 맞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맞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는 그만큼 절대 못 맞을 겁니다. 왜냐면 올해는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큰 변수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일단 워낙 많고, 일단 보통 정치인들이 선거 전후에는 미친 짓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떤 나라나. 왜냐면 내가 이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 변수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이제 제 계절성을 좀 많이 망가뜨리겠죠. 지금 5월이다. 인제 뭐 터뜨려야지 이러진 않을 거고. 강원국이 강원국 11월 4월 지켜줄 거 아니냐. 야, 5월 인제 뭐 미친 짓 하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켜주면 네. 좋겠다, 작가님. 지켜줘서 11월, 4월 이거 지키고 싶은데 지난해 네. 작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와 맞았다 이 보는 또 재미가 있었잖아요. 네, 예. 반대로 뭔가 해볼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11월, 4월에 그 계절성이 조금 희석이 되었다면 네. 그나마 조금 올해는 가장 그래도 신뢰할 만한 지표나 뭔가 힌트를 보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도 그나마 그 이제 미국 그 올해가 재선해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그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나마 미국 주식과 채권을 가장 좋게 보는 거죠. 그 모든 자산 중에서는. 네. 그리고 코인이 있죠. 네. 그리고 코인 있고 네. 코인 이야기 조금만 있다가 집중해서 할 네, 겁니다. 코인 할 겁니다. 코인 네. 할 겁니다. 기다려주세요.